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방사선 중형학과 견학을 가보려고 합니다. 가천대 학교 방사선학과에 들어오고 나서 병원 견학이라던가 실습을 가는 게 처음이라서 떨리고 어색하고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방사선 중형학과 팀장님이랑 인터뷰를 한다고 해요. 병원 견학을 뭔가 가게 되니까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도 이런 경험을 하겠어요. 견학을 가고. 게다가 견학을 다니면서 관심이 없던 분야도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중형학과에 점점 관심이 가게 되면서 이런 견학도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 중형학과가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강남 세브란스에 견학을 오게 된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병원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팀장님에 대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방사선의학과 팀장의 큰 일을 하고 있는 김세준이라고 하고요. 강남의 방사선의학과는 98년도에 오픈해서 지금 한 24년 정도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전 팀장님에게 작년 여름에 팀장을 받아서 1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렵기도 하고 힘이 드네요. 그렇지만 열심히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방사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 가지만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방사선 치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환자와의 소통 말씀하시는 환자와의 소통, 의료진과의 소통,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하고의 소통, 우리 과원들하고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선배인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가 않아. 항상 한 팀이 되어서 무언가를 보고 환자를 맞추고 치료를 할 때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치료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과원들 전체하고의 아주 긴밀한 소통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늘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런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팀장님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소통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면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건 배려라고 생각해요. 늘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환자분은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 배려? 그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통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임 팀장님으로부터도 저는 그런 교육을 늘 받았습니다. 전임 팀장님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렇게 우리 신노봉 선생님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나 많이 배웠고 환자를 먼저 생각해라라는 이야기를 저는 전임 팀장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전전임 팀장님 있어요. 우리 조정희 선생님 이쪽에 띄워주세요. 조정희 선생님 여기 이렇게 띄워주시면 조정희 선생님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남들한테 뒤지지 않고 환자 치료할 때 더 도움이 되고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지는 결국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저희 후배들한테 이렇게 교육하고 저 또한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강남 세브란스에서는 현재 환자의 치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최초란 말을 좋아합니다. 수술 중 방사선 치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 공부하면서 네. 들어봤던 적 있어요. 수술 중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유방암의 수술 중 방사선 치료인데 유방암의 수술 방사선 치료를 저희 한 7년, 8년째 수술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 환자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 방사선 치료의 프로토콜로 횟수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기니까 유방암의 IURT를 하게 되면 그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벌사 장비를 2014년도에 저희가 아시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에이펙스라는 SRS를 하는 거죠. 네. 뇌 종양을 치료할 때 뇌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장비도 저희가 아시아 최초로 도입을 했고 지금 가장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1.5 테슬라 MRI를 장착시킨 유니티라는 장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해서 1년째 운영 중에 있고요. 네. 국내 최초라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최초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가이드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만들어 놔야 더욱 탄탄한 의료계가 되는데, 그 유니티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후발주자가 없어요. 워낙 고가 장비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수가 문제가 지금은 좀 걸려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가장 제가 관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많은 제 동기와 학생들이 방사선학과에 다니면서 가장 궁금해할 질문인데요. 바로 인재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팀장님으로서 방사선 종양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지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참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저희 세브란스 병원의 인재경영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운영하고 있는 그 인재 경영의 프로토콜은 사실 굉장히 많이 까다로운데,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우리과 저희 과장님하고 그냥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저 팀장 김세준이 판단하는,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직원, 그리고 표정이 밝은 직원을 뽑고 싶어요. 나머지 조건들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인재경영실에서 1차 필터링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채용 명단은 누굴 뽑아도 될 정도로 비슷한 직원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면접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 지원서를 정말로 꼼꼼하게 봐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자기 지원서를 베끼면 안 돼요. 거의 90%가 형식이 있나 봐요. 어디서 이렇게 쳐보겠죠? 자기 지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성장 과정 이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 비슷해요. 저는 그 비슷한 친구들은 일단 다 접어놔요. 일단 다 접어놓고 정말로 내가 생각해서 쓴 거는 눈에 띄어요. 그 친구들 위주로 뽑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에 약간 쓰는 그 10%가 약간 필력이 좋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내가 방사선종양학과를 반드시 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보이는 내용을 그냥 정말 정성껏 쓰는 지원자들이 있어. 저는 무조건 그 친구들을 점수를 더 주고 싶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하나라도 더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면접이라는 시간이 길진 않고 짧지만 그렇다고 아주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한 지원자당 한 5분을 넘기기 어려운데 그런 지원자가 있다면 질문 하나를 더 하게 되고 하나를 더 물어봐서 그 사람의 장점을 더 오픈시키고 싶어요. 그럴 만한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지원서에서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저희 세브란스 병원은 AI 면접도 생각보다 까다로운가 봐요. 근데 AI 면접도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보면서 자기 소개하고 그런 게 있는데, 카메라 앞에 대본을 적어 놓은 게 누구나 봐도 눈에 띄어요. 알겠어.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네, 세워놓고 이렇게 대본을 보고 읽는 거죠. 그게 눈에 띄어. 그냥 연습을 해서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 지원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 전에 AI 면접을 적용하겠냐라고 물어보고 AI 면접을 패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저의 전에 AI 면접 동영상이 그대로 이번에 넘어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전에 영상의학과를 지원한 AI 면접인데 방사선종양학과를 이번에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AI 면접 동영상에 저는 그래서 영상의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라고 나오거든. 저는 무조건 탈락시켜요. 그러면 무조건 탈락시켜요. 지금 방사선종양학과 지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그걸 기억해야 돼. 영상의학과를 지원했었던 AI 면접을 과연 넘길 것인가? 저희 방사선종양학과, 예를 들어서 해기학과 각각 AI 면접을 따로 봐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많은 지원자의 모든 정보를, 모든 지원서를, 모든 AI 면접을 저는 정말로 꼼꼼하게 보는데, 조금이라도 전액의 기록이 남아있든지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분은 점수를 마이너스 10점, 20점을 줘서 그 다음 패스로 넘기고 싶진 않아요. 더 노력한 친구들을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그런 몇 명의 후보들, 이제 아까 90%를 제외한 그 10%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았다 하는 면접자가 있나요? 다들 잘해요. 정말로 다들 잘하는데 좀 이따 볼 텐데요. 좀 이따가 우리 양동준 선생님 올 텐데 네네. 선생님 그 학생들도 물어봐봐요. 양동준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잘해. 그러니까 면접 점수가 거의 100점일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친구는 지원서도 정말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의 성장 과정하고 그냥 그 장단점 꼭 방송연주학과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게 너무 눈에 띄게 보였고 면접도 잘했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직원인데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해. 뛰어난 말솜씨와 지원서에 써 있어요. 그 뛰어난 말솜씨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응원단장도 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너무 그냥 너무 잘해. 그 면접을 너무 잘해요. 그런 탁월한 친구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어쨌든 채용을 할 때는 그런 친구들 전부 다 너무 소중한데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 10% 안에 든다라는 거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저희 강남의 채용이 안 돼도 결국은 어디든 분명히 갈 친구들 저는 그건 믿어요. 그 두 분들 전부 다 화이팅 하세요. 그럼 현재는 이제 경력으로 많이들 뽑으시는데 저는 졸업하면은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신입 이제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건데 혹시 이제 신규로 취직을 하려면 네. 어떤 이제 자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는지. 방송연주학과에서 경력직을 뽑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신규 채용을 많이 해요. 신규 채용을 많이 하고 저희 병원 강남 또한 신규로 채용을 할 때 그 졸업 예정자를 뽑든지 비슷한 조건의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어떤 거를 더 잘해서 어필할 수 있을지는 본인들이 잘 알 텐데 저희가 일단 채용했었던 예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영어를 너무 잘해. But you guys said it is okay to check these ones too. Okay. Should we only check this one box? 그 어릴 때 교환학생으로 학교 다닐 때 뭐 외국도 갔다 오고 네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또 중국어를 너무 잘해. 그 교환학생으로 중국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중국어를 너무 잘해.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블로그를 너무 잘해요. 블로그요? 블로그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에서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은 블로그를 너무 잘. 그래서 자기를 학교 생활 대학 다니는 동안 충분히 이렇게 홍보하면서 자랑하고 있었던 지원자예요. 지원자. 그 지원자.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했었던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건 물어도 봤어요. 봉사활동은 결국은 취업하기 위해서 그 누구나 따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했었던 봉사활동의 몇 배를 더 많이 한 친구.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저는 그 친구도 채용을 했고 일단 지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기본적인 거는 10% 안에 들어왔었던 그 전부 다 인재경영실에서 필터링 돼서 저희한테 그 명단이 넘어오고 1차 면접에서 다 흔하디 흔한 지원서에서 패스된 저한테 넘어온 저희 과장님한테 넘어온 지원자의 이야기들을 보면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 대외 활동이라고 이렇게 지금 뭐 유튜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쵸. 그런 것도 취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결국 소통과 배려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에서는 저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방사선 종양학과 취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방사선종합과를 목표로 하면 반드시 들어올 수 있어요. 방사선종합과를 목표로 하면 반드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방사선 물리학, 생물학, 치료학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학생 때 그냥 방사선 치료가 궁금해서 방사선 종양학과 임상에 있는 방사선 종양학과 선배라든지 선배가 없어도 병원을 찾아가서 저 어디 학교 누굽니다. 잠깐 보러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 그렇게 해서 그 임상의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의 그 안면을 트고 그게 바로 나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환자분들과의 소통으로 연결이 되는. 그게 결국은 그게 배워지는 하나 보면은 열을 안다고 네. 그 내가 정말로 방사선 종양학과에 가고 싶다라는 게 너무 절실하면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강남 세브란스가 가고 싶어요. 난 여름방학 때
저 그냥 나 찾아올 것 같아. 어디 학교 누군데 좀 배워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 어느 병원, 저희 병원에서 저희 과장님 오케이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병원의 팀장님들, 교수님들도 기특해서라도 난 오케이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그게 선착순이겠죠. 어디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실함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제가 25년 전에 그랬어요. 제가 25년 전에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때는 인턴 계약직이라는 게 없을 때예요. IMF 터지고 막 그럴 때인데, 저는 좋은 병원에 가고 싶어서 그냥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 무조건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25년 전에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여기까지도 와 있지만, 어쨌든 저는 큰 병원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병원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게 결국 능력이야. 의지, 재주, 그리고 뻔뻔함. 뭐지 않아요? 네, 알 것 같습니다. 그 절실함, 그게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팀장님의 계획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잘 알겠지만, 팀장님 스스로도 직원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은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면 좋겠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활하고 있길래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잖아요. 전임 팀장님 두 분께 충분히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충분히 주고 싶은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사랑을 다들 똑같이 이분하게 나눠주는 게 쉽진 않지만, 나중에 더할 나위 없었다. 미생에 나오는 대사인데, 네. 예, 더할 나위 없었던 선배였다. 더할 나위 없었던 팀장이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팠을 때, 김세준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싶었다. 김세준 선생님한테 치료받으면 나을 것 같은 그 정도로 너무 꿈이 큰가? 저는 그냥 그런 선배로 직원들이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이제 강남 세브란스 방사선 종양학과로서의 비전과 미래 목표는 혹시 어떤 것일까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방사선종양학과의 비전과 미래는 1단계,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2027년 정도에 1단계 건물이 새 병원이 지어져요. 저희 과를 뺀 나머지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그때는 저희 과가 벙커 3개로 운영이 되겠지만, 지금부터 10년 이후에는 벙커 5개, 6개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비전은 사실 양성자도 세팅을 하고 싶고, 그래서 신촌의 중입자, 강남의 양성자, 용인의 또 다른 어떤 좋은 장비, 그래서 트라이앵글로 딱 버티고 있어야지.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주위에 아주 거대한 너무 좋은 병원들이 있잖아요. 삼성, 아산, 서울 성모병원 딱 중간에 저희가 아주 작게 있는데, 여기서 버텨서 이겨내려면 적어도 뒤지지 않는 어떤 하드웨어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하드웨어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사실 지금 여러 미팅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의 한 3배 정도가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세배면 정말. 네, 지금 정말 저희 방사선사 14명, 곧 16명이 되지만, 그리고 의료진, 지금 저희 방사선종양과가 30명으로 운영이 되지만, 그때 되면은 거의 지금의 한 2배 이상은 늘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그러면 이제 신촌의 중입자, 네. 그리고 강남의 양성자, 그리고 용인에 이제 앞으로 뭔가 더 추가될 다른 더 좋은 장비 네. 하면은 거의 뭐 방사선 치료계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생기는 네. 거네요. 네. 중심을 잡고 네. 거의 이제 주도를 해나가는 네, 삼각지대가 저희 생기는.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국내 최초로 연세안병원에서 시작을 했었고, 네네.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제가 퇴직할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후배 선생님들한테 또 잘 넘겨서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잘 커가는 걸 옆에서 볼 때 되게 흐뭇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환자들을 이렇게 위하고 소통을 중요시 하시는 김세준 팀장님이 강남 세브란스의 방사선 종양학과를 지키고 계신다면 아마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저희 열심히 하고, 네. 직원들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환자 치료하고,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 파트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에러 없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강남에서 잘 하고 갑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아드님이 연예인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엠넷이라는 음악 방송을, 저도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돌리다가 아버지가 방사선사다라는 걸 듣고 약간의 싶었거든요.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아버지가 방사선사다라는 거는 한 1년, 2년 전에 잠깐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같이 하는 무슨 프로그램에 제가 잠깐 나왔다가, 근데 캡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거기 나왔다가 어떤 그 사진에서 그 병원에서 찍은 아이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막 소문이 났어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그래도 누가 봐도 방사선사. 누가 봐도 방사선사.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무위키에 올라와 있었던 거고, 저희 아이는 작년에 데뷔한 이펙스라는 팀의 그 백승이라고 활동명이고, 네네. 현우예요, 현우. 네. 8명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인데 8명 아이들 전부 다 이쁜 아이들이고, 잘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같이 찍은 사진이나.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팬미팅 했을 때 제가 몰래 찾아갔는데 결국 걸려가지고 찍었었던 요 사진입니다. 와. 백승이라는 아이.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펙스입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수고했어요.